자, 복습. 오늘이 9월 20일이죠? 자, 리콜. P by P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게 쌍이죠? 람다와 V는 정이죠. A, V는, 자, A는 지금 P by P고, V는 P by 1입니다. 매트릭스 행렬 곱이에요. 오른쪽은 람다 스칼라와 V의 벡터 P by 1 벡터와 람다 스칼라의 벡터 스칼라 곱이죠. 만족시키는 스칼라 람다랑 0이 아닌 벡터 V를 행렬 A의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팩트는 저번 시간에 좀 제가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더라고요. A가 정방 행렬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람다랑 V를 구하기 어렵고요. A가 정방 행렬에다가 대칭까지 되면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 팩트. A가 A 트랜스포즈이면 일반적으로는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없을 수도, 그다음에 아니면 최대 P개, 물론 람다는 중근 포함입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A가 A 트랜스포즈와 같으면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무조건 실수 P개가 존재합니다. 물론 중근 포함입니다. 대표적인 예제로 자, 정방행렬이 예제 자, A를 3113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3113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2개 구해보고 그다음에 아이겐벡터도 2개 하나만 구해봤었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했어요. 일반적으로 람다랑 V는 없을 수도 있는데 최대 P게 있어요. 단적인 예제. 예제를 들어서 반례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기억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101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로부터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는 0은 한번 풀어볼 수 있죠? 네, 저 정의를 만족시키는 람다는 저 디터미넌트 식은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가 한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디터미넌트가 이거 풀면은 좌변에서 1 빼기 람다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1은 0 나오죠. 그래서 람다는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저 람다 V는 AV는 람다 V 풀면 A 빼기 1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V는 0 풀면은 여기가 0, 1, 1, 0 V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보자. 어떻게 됩니까? 자, V1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V를 V1, V2로 써봤어요. 그러면은 0100 V는 V2 0은 0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V2는 0이 되고 V2가 0이라는 건 V1은 아무거나죠. 그러면은 아,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람다는 1에 그다음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는 그냥 길이 1짜리 아무거나 가지고 와요. 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중근이기는 한데 지금 어, V가 요 지금 2차원 평면 전체를 다 덮지 못해요. 정확히 선형대 수학 용어로 얘기하자면 V가 2차원 좌표 평면 전체를 스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 하고 싶은 말은 만- 자, 그러면 요 1101 행렬에 대해서는 음, 제가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게 예, 일반적으로 어,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순서상의 저 람다랑 V의 순서상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구분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자. 만약에 A를 1001로 11001로 하면요. 여기도 똑같이 람다는 1, 뭐 이렇게 디터미넌트 1, A 빼기 람다 I는 0 풀면은 람다 1로 중근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고유 벡터가 1, 0이랑 V 벡터가 0, 1 돼가지고요. 그 정방 예를 들어 지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중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겐밸류 저 관련된 저 디터미넌트 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해도 이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벡터 페어는 1,10, 1,01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아이겐밸류는 같지만 아이겐 벡터 두 개가 그 우리의 주어진 2차원 평면을 모두 스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A가 0, 1, 1, 0, 0, 1, 1, 1, 0, 1각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중근으로 구하긴 했는데 아이겐 벡터가 뭐만 나오니까 1,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 1, 0, 1, 0. 지금 정확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 정방행렬이면 중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 수반된 아이겐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어, 중근이라 하더라도 아이겐 벡터가 선형 독립인 게 늘 보장되는 게 아니야. 왜? 이것처럼 정방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중근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직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요 아래 걸 좋아합니다. 중근이라 하더라도 아이겐 벡터들이 선형 다 독립인 걸 좋아해요. 이론적으로 뭔가 우리가 뭘 다루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더 이상 깊게 이야기하자면은 저희가 너무 이게 다별량 자료 분석이 아니라 선형 대수학이 될 것 같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좀 취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대상은 뭐냐면 보통 요 A가 공분산 행렬이나 표본 공분산 행렬일 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죠.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론을
전혀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대칭 행렬이면은 뭐 람다는 아이겐밸류는 중근이 있더라도 무조건 실수 P개의 실근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된 아이겐 벡터들을 전부 선형 독립으로 만들 수 있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숙제를 내든지 아이겐밸류 관련된 논의의 모든 대상은 다 대칭 행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 그래서 교재에서 조금 제가 교통 정리할 부분을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음, 자, 일단 교재 7쪽. 음, 아, 어, 자, 그래서 요 말은 오히려 혼동을 불러일으키니까 일단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그냥 까먹읍시다 이거. 까먹고 그다음에 강의 노트 8쪽에서 자 만약에 여기서 A가 대칭 행렬이야. 그러면은 이 디터미넌트 풀면 중근 포함해서 늘 P개의 실근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변동사항 전혀 없고요. 뭐 대칭 행렬이라고 해도 당정식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유 벡터를 서술할 때는 언제나 그 크기가 1인 거 하나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칭 행렬에 수반되는 제가 자꾸 이쪽으로 가면은 녹화할 때 제가 잘 안 나오죠? 네. 제가 여기 써야 되죠. 이렇게 할까? 음, 하이라이트 기능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주 유용한 거죠. 대칭 행렬은 자, 서로 다른 고유 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이거 서로 다른 고유 값이 필요 없고요. 고유 값이 같다고 하여도 그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을 선형 독립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교하는 성질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거 썼는데 밑에 있는 거 보셔야죠. 여기 빨간색 말고 파란색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그다음에 고유값 분해. 아, 고유값 분해를 깔끔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중근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만약에 고유값이 있다면은 거기 서로 다른 고유값이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다들 그 선형 독립을 갖고 있겠지만 음, 음, 이야기하려는 거는 이 고유값 분해부터 깔끔하게 이론을 이야기하려면은 고유값이 P개이고 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이 모두 직교한 게 앞으로 이야기를 하기 너무 편해요. 아, 근데 다행히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면은 고유값도 중근 포함 P개, 그다음에 고유 벡터도 서로 직교하는 거 P개. 그러니까 이런 이퀘이션을 P개를 쫙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행렬과 행렬 곱을 어, 행렬을 지금 P개의 열 벡터로 쫙 쓴 게 좌측이고 그다음에 P개의 벡터의 스칼러 곱을 쫙 쓴 게 우측이고 그래서 이 녀석을 뭐 요 식은 R축과 같이 쓸 수 있어가지고 결국 AS는 S 람다 그다음에 A는 S 람다 S 인버스라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요 행렬을 저희가 이전 수업에서는 제가 P라고 썼었는데요. 여기 수업에서는 S라고 또 강의 노트에서는 S라고 쓰고 있고 만약에
자, A가 대칭이면 심지어 이런 성질도 있었죠. 고유 벡터들, 지금 P는 고유 벡터들 모아놓은 행렬. 그러는데 고유 벡터 P개는 각자 크기가 1이야. 서로 직교해. 그러면은 P 트랜스포즈 P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 노테이션대로 쓰면은 P 잠깐만 AP는 P 람다고 A는 P 람다 P 인버스인데 심지어 P 트랜스포즈랑 P랑 서로 역행렬 관계니까 P 람다 P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R 코드에서 무엇을 실습했었죠? A라는 대칭 행렬을 아이겐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었죠? 그러면은 아웃풋으로 뭐 나왔습니까? 아웃풋으로 뭔가 원소 2개짜리 리스트 나왔었죠?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아이겐 벡터들로 진짜로 벡터 만든 거. 그 녀석을 대각 행렬로 만든 게 여기 람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웃풋 뭐였습니까? 두 번째 아웃풋이 이게 그 이름은 벡터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이겐 벡터들을 다 열 벡터로 하는 매트릭스였죠. 그다음에 각각의 첫 제2번째 열은 제2번째 아이겐 벡터에 대응됐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이겐 벡터들은 어떤 순서로 출력이 됐어요? 다 실수니까 그냥 크게 큰 소세로 쫙 정리를 했었죠. 뭐 다른데 안 찾아도 되고 여기 강의 노트 10쪽을 참고하시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있고요. 자, 그리고 13쪽은 만약에 행렬 A가 대각 행렬이 아님 자, 미안합니다. 대칭 행렬이 아니면 조금 할 게 많은데 자, 대칭 행렬 기준으로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A를 PA, PT 트랜스포즈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고유값 분해라고 합니다. 물론 A는 대칭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위 결과를 다시 아이고 죄송. 그다음에 위 결과를 다시 자 P를 좌변에 P의 인버스 즉 P 트랜스포즈를 좌변에 곱하고 우변에는 P를 곱하면은 P 트랜스포즈 AP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중간이 PAB가 아니고 P 람다죠. 자 P 트랜스포즈 AP는 P 트랜스포즈 P 람다 P 트랜스포즈 P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죽어져서 람다 이렇게 되고 즉 대각행렬은 대각행렬을 대칭행렬은 어, 적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들로 이렇게 좌우를 곱해주면은 대각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일상적인 용어로 대칭행렬 A는 행렬 P에 의해 대각화 된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강의 노트에서 S라고 썼는데 저는 P가 행렬 A를 대각화한다 이 예제를 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UI 밑에 모든 정방 행렬이 그냥 P by P 매트릭스가 고유값 분해가 가능한 건 아니다. 물론이죠. 고유값 분해는 대칭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P개가 존재해야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방 행렬 얘기하는 거 아니고 대칭 행렬 얘기하고 있죠. 모든 정방 행렬은 고유값 분해 가능합니다. 자, 지워요. 응. 대칭 행렬 아닌 행렬에 대한 그 엄밀한 고유값 분해 이론은 그 수학과의 응용 선형대 수학 배우시면은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렬 기초 이론의 대각화 분해를 행렬 대각화나 고유값 분해를 대칭 행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대각화를 왜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14쪽은 일반적으로 대칭 행렬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일반적인 P/P 매트릭스가 만약에 고유값 분해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성질이 대칭 행렬의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맞춰서 A는 S 람다 S 인버스 단 람다는 고유값 행렬 그다음에 고유값 행렬이라는 거는 고유값들을 큰 것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쫙 정렬한 어, 다이오고널 매트릭스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는 각각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열로 모아준 것을 뜻하고 특히 핵심적인 성질이 S 트랜스포즈 S는 I죠. 자, 요거를 마음에 두고 밑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잠깐만. 다음에 저는 밑에는 일반적인 서술을 위해서 다 S 인버스로 써 있는데 저는 그냥 대각행렬 A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대칭행렬 A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S 람다 S 트랜스포즈로 얘기를 할게요. 몇 개만 해보죠. 아이고. 이거 해볼까? 자, 고유값 분해를 이용한 행렬의 성질.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냥 이걸 더 크게 살펴봅시다. 자, 디터미넌트 A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대각선 그 외에 곱해서 그냥 빼죠. P/P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어떻게 계산합니까?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뭔가 P/P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그 선형 대수학에 나오나요? 나오죠. 아무튼 되게 복잡하죠? 컴퓨터한테 시킬 때도 계산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 대각화를 하나 갖고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A는 디터미넌트 S 람다 S 트랜스포즈로 쓸게요. S 인버스로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디터미넌트의 좋은 성질이 뭐죠? 행렬 곱 자체는 뭐 행렬들의 곱은 교환법칙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 디터미넌트 안에 행렬 곱이 있으면 다 곱으로 뗄 수 있죠.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S 디터미넌트 람다 디터미넌트 뭐 S 트랜스포즈 이렇게 얘기해 되는데 자 어쨌건 여기는 S 트랜스포즈로 이해하는 것보다 어차피 S 트랜스포즈가 S 인버스라는 걸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요. 저의 주관을 다시 이렇게 취소하고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지금 S 트랜스포즈가 S 인버스인 상황인데 디터미넌트 S 인버스는 그 자기 행렬의 인버스랑 똑같거든요. 이거 다 디터미넌트 성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셋을 곱하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결국 대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계산할 수 있고, 즉
내가 고유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놓고 내가 고유값 분해까지 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고유값들을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질이 그다음에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는 저희 숙제에 있죠. 트레이스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담입니다만 숙제 제가 이론으로 낸 문제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대학교 2학년 선형대 수학 교과서에 트레이스 성질들이 다 증명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어, 다별량 자료의 공분선 행렬에 관련된 증명은 수리통계 책들에 모두 있습니다. 웬만한 수리통계 책들에. 그러니까 어, 오히려 그 문제 의도가 여러분들이 봤었던 전공 교과서를 다시 한번 봐라라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랑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좀 관련된 그 다른 다른 저자가 쓴 그 비슷한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숙제를 하시면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트레이스로 돌아가면 트레이스의 정의는 요 안에 있는 행렬의 뭐 이렇게 그 대각 원소들의 썸이죠. 그 썸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물론 A에 대해 트레이스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A가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트레이스는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는 행렬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트레이스 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트레이스 S 람다 S 인버스를 뭐 간단하게 묶으면은 트레이스 S 인버스 S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쫙 날리면은 트레이스 람다만 남아가지고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A의 대각성분의 합은 아이겐밸류의 대각성분의 합과 똑같다. 재밌는 성질이죠? 자, 그래서 돌아가면은 다시 봐봐. 이게 지금 A라는 지금 10쪽의 예제원 A가 매트릭스에서 다이어고널 엘리먼트가 13이랑 그다음에 14, 4, 2, 11 그다음에 8이거든요. 13 더하기 11 더하기 8 얼마야? 30인가요? 여기도 봐요. 17 더하기 8 더하기 7 얼마야? 30 나오죠? 똑같죠? 32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13, 11. 여기가 32구나. 네, 둘 다 틀렸더니 맞군요.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각자 해보시고 특히 재밌는 성질은 다항식들의 표현입니다. 다항식들. 자, A의 K승. 중간중간에 쫙쫙 날아가니까 결국 각 아이겐밸류를 K승한 거에다가 똑같은 고유 벡터들을 앞뒤에 곱하고 더한 거랑 똑같죠.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A의 아이겐 벡터들을 S고 아이겐 밸류가 람다다. 그러면은 A K승은 아이겐 밸류가 람다부터 람다 P까지고 람다는 K승부터 람다 P의 K승까지고 아이겐 벡터는 S A의 아이겐 벡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각 행렬 A에 아니면은 이 고유값 분해가 가능한 행렬의 인버스는 그 녀석의 아이겐 벡터는 오리지널 아이겐 벡터의 다 인버스고 아이겐 벡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 거를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A에 관해서도 지금 A가 행렬이긴 하지만 행렬에 대해서 뭔가 다항식 같은 걸 써볼 수 있겠죠? 그럼 이 A의 다항식으로 쓴 행렬도 어떤 행렬일 텐데 그 행렬의 아이겐 밸류는 이 다항식 규칙을 각 아이겐 밸류 적용한 거랑 똑같고 여전히 FA의 아이겐 벡터는 오리지널 A 아이겐 벡터랑 똑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성질 같은데 저게 뭐 쓸 데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매우 강력한 성질입니다. 음,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우리한테는 좀 더 편해졌어요. 자, 15쪽부터는 아예 그냥 대칭 행렬만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대칭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뒤에 이미 나와 있지만 저는 그냥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칭 행렬 A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PAP 아니 또 자꾸 A라 그래. P 람다 P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자, A를 V1 다다다 V2 다다다 VP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람다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 그다음에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 내림차순 정렬 그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람다 J에 수반되는 아이겐 벡터는 VJ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 VJ들끼리는 다 크기가 1이고 서로 직교 즉 P 트랜스포즈 P는 I 자, 지금 우리가 아, 고유값 A의 고유값 분배로 지금 계속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는 게 저 오른쪽 위에 네모 박스죠. 오른쪽 위 네모 박스를 어, 조금 정리하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아, V1 차, V2 촥 타자, VP 자, 지금 A는 이 녀석 곱하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람다 1, 람다 2 다다다 람다 P 0, 0 곱하기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 촥 다다 VP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잠깐 또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을 지금 행렬 곱이니까 또 행렬 그 정의에서 전개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자, 잠깐만 묻겠습니다. 자, 만약에 V1, VP가 벡터가 다 각자가 벡터가 아니고 지금 P by P 매트릭스가 아니고 그냥 어떤 스칼라들의 벡터 A1, A2 다다다 AP 1 by P 매트릭스고 여기가 A1 다다다 AP P by 1 매트릭스면은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얘 곱한 거에다가 얘 곱한 거에다가 다다다 AP 람다 B AP 곱한 거 쫙 더한 거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위에 게 아니라 람다 1 다다 람다 P 요거 세 개 곱하는 거였으면은 썸 J는 1부터 P까지 람다 J AJ AJ 뭐 AJ 제곱 이렇게 썼겠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요 특정 행렬들을 이렇게 블락별로 쪼개서 표현을 해도 내부의 행렬 곱이 잘 정의되기만 하면 마치 각자가 스칼라인 것처럼 그냥 행렬의 곱의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람다 J, VJ, VJ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을 수 있겠어요? 이거 통계학에서 엄청 많이 쓰는 전개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강의 노트 15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저는 그냥 벡터를 EI라고 안 쓰고 저는 VI라고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P/P 대칭 행렬 A의 고유값 분해를 다른 꼴로 쓰면 행렬 A는 서메이션 J-1부터 P까지 아이겐 밸류 곱하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벡터 트랜스포즈의 썸입니다. 자, 저는 그냥 여기서 i를 j라고 썼고 그다음에 ei 대신에 vj라고 썼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단 여기서 람다 i는 행렬 a의 고유값이고 그다음에 p/1 행렬 이 i는 그러니까 vj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단위라는 건 크기가 1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유 벡터이다. 자,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P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쓰는 거랑 A는 서메이션 J1부터 P까지 람다 I, EI, EIT로 쓰는 건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쵸? 똑같은 것이고 그냥 위에 행렬 표현으로 쓰면은 사람들은 보통 고유값 분해라고 부르고 밑에처럼 이렇게 썸 형식으로 쓰면은 사람들은 보통 스펙트럼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행렬 A의 고유값들의 집합을 보통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보시는 수식이니까 한번 자, 음미해보죠. 요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람다 J는 스칼라, 그쵸? VJ는 그 디멘전이 어떻게 돼요? P by 1이죠. 그다음에 VJT는 1 by P예요. VJ 트랜스포즈는 P by P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건 어떻게 쓴 거예요? A라는 P by P 행렬을 P by P 행렬 P개를 이렇게 적층시킨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당연한 말을 제가 다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통계학적인 상상력을 한번 그다음에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A가 만약에 어디 보자. 100만 바이 100만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해봅시다.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라고 해봐요. 메모리에도 잘 안 들어가요, 이거. 그리고 뭐 여차저차 뭐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내가 100만 바이 100만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으로 고유값을 계산하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어 고유값이 100만 개의 고유값이 내림차순으로 쫙 있을 텐데 100만 개의 고유값이 자 람다 1이 한 1억 정도 되고 람다 2가 뭐 5천만 정도 되고 람다 3 정도 되니까 갑자기 한 300 정도로 확 줄어든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VJ 트랜스포트 구역은 단위 벡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P/P 매트릭스 100만 개의 어떤 크기를 누가 지배할까요? 이 아이겐 밸류가 지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씩 꼼수가 좀 잔머리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는 100만 바이 100만이니까 총 10의 몇 승계야. 10의 거의 12승계를 모두 저장할 그 메모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 아이겐 스펙트럼 디컴포지션을 보고 나서 람다 3 이후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그냥 싹 버려. 그리고 그냥 A라는 매트릭스를
람다 1 V1 V1 트랜스포즈 더하기 람다 2 V2 V 트랜스포즈로 대충 A의 근사값을 얘네 둘의 합으로 좀 저장하려고 해요.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제가 너무 답정너다. 미안해. 네. 어차피 람다 3 이후로는 아이겐밸류가 위 아이겐 벡터 베이스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을 무시하고 얘네만 더해도 A랑 요 둘이랑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 상황에서 A 빼기 잠깐만. 자,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A 빼기 람다 1 V1 V1 트랜스포즈 더하기 람다 2 V2 V2 트랜스포즈면은 자, 이 매트릭스끼리 놈 같은 걸 잴 수 있다면은 매트릭스의 놈도 나름 엄밀하게 정의가 돼 있는데 아무튼 정의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서메이션 J는 3부터 1 밀리언까지 람다 J, VJ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와 벡터 스칼라 놈 사이를 좀 오가려면은 그 매트릭스 놈과 벡터 놈의 관계를 알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훅훅 넘어가 봅시다. J는 3부터 100만까지 자, 어차피 람다 J는 자, 람다 J는 스칼라의 절대값 그다음에 VJ 놈, VJ 트랜스포즈 놈 단위 벡터랬죠? 1. 자, 그러니까 어차피 오리지널 매트릭스랑 요 이렇게 뭐 근사한 매트릭스 요 녀석을 뭐 A tilde라고 할까요? A tilde와의 그 차이는 대충 J는 3부터 100만까지 남은 아이겐밸류 절대값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남은 아이겐밸류 어차피 1억이랑 5천만에 비하면 되게 작아. 그러니까 사실 A랑 A tilde랑 그렇게 별 차이 안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른쪽에 A tilde를 얘기하냐면요. A tilde를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메모리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100만 바이 1 2개, 그다음에 스칼라 2개 이렇게만 저장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의 100만 바이 100만에서 메모리를 거의 99%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그림을 압축하는 하나의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림 파일 같은 걸 압축하는 원리는 또 다른 게 다양하게 있지만 행렬 분해를 이용하면 물론 원본을 조금 훼손하겠지만 저장 공간을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이 교재에 그 행렬 분해를 이용하는 어떤 그 그림의 뭐라 그러냐 압축과 복원 이런 예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뒤에서 보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16쪽은 제가 논리를 뒤집어가지고 16쪽을 이용해서 15쪽을 설명을 했어요. 자, 뭐 이거는 이미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대칭 행렬의 고유값 분해를 그냥 다시 쓴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대칭 행렬은 직교 행렬을 통한 고유값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 대칭 행렬 A는 P 람다 P 요 트랜스포즈에서 지금 여기죠. 이제 P 트랜스포즈가 지금 P 인버스랑 똑같죠? 즉 P 트랜스포즈 P가 I죠. 자, 보통 P 트랜스포즈 P가 I인 행렬 P를 우리는 직교 행렬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orthogonal 매트릭스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성질을 지칭하기 위해서 따로 직교 행렬이라는 이름을 줬느냐? T라는 매트릭스의 각 컬럼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길이가 1이고 각각은 직교하는 행렬. 그 녀석을 우리는 직교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대칭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 미안합니다. 대칭 행렬 A에 대해서 고유값 분해하신 다음에 고유 벡터들로 행렬 만들면 그 행렬은 무조건 직교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주성분 분석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주성분 분석은 들어봤나요? 이게 일단 이번 다별량 자료 분석의 큰 목표는 주성분 분석이 이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보실 때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뭔가 자료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의 변수 개수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차원을 줄여보세요. 아니면 시각화를 시켜보세요. 인데 그림을 그리건 차원을 줄이건 할 때 요 주성분 분석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주성분 분석의 대상이 뭐냐면 표본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거든요. 자, 주성분 분석의 다른 널은 표본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지금 2단원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느냐? 어차피 표본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우리가 고유값 분해 열심히 배운 이유 표본 공분산 행렬을 고유값 분해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배운 이유, 요 얘기 아니고 이게 활용, S의 고유값 분해가 즉 PCA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보자. 특이값 분해 나가기 전에 잠깐만. 저 이 얘기 하나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P by P 행렬 A에 대해서 여러분 A 제곱은 잘 정의 가능하죠? 그냥 AA로 쓰시면 되잖아요. 자, A 인버스 무조건 정의되나요? 안 존재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행렬에 대해서 요 자연수를 제외한 거듭 제곱은 상당히 좀 정의가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행렬 A에 대해서 A의 2분의 1승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A 2분의 1승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실수에서 제곱은 어떻게 정의해요? 네, 그렇죠?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찾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정의하고 싶으면은 B 제곱은 A인 행렬 A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렬이 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하는 거는 앞으로 P by P 정방 행렬에 대해서 A의 2분의 1승 저런 개념이 등장하면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다만 음, 만약에 다만 그럼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100% 존재를 여러분들이 가정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언제냐? 자, 만약에 A가
대칭행렬이고 그다음에 A의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 A를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썼을 때 지금 P 트랜스포즈 P는 I고 그다음에 람다는 다이어고널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 썼는데 람다 1과 람다 P가 가장 작은 람다 P조차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consider 자, 이 행렬을 고려해 봅시다. P는 P 곱하기 다이어고널 루트 람다 1, 다 루트 람다 P 한번 고려해봐요. P 트랜스포즈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B 제곱 뭐 나와요? 자, 정리하면 음, B 제곱이니까 저 녀석 똑같이 옆에다가 또 붙여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P 트랜스포즈 P가 날아가겠네요. 그러면은 중간에 다이어고널 람다부터 루트 람다 람다 P를 두 번 곱해. 그럼 P 다이어고널 람다부터 람다 P P 트랜스포즈 뭐 나옵니까? A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아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음, 즉, 어,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우리가 지금 A의 2분의 1승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행렬에 이런 애매모호한 저런 2분의 1승을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사고회로로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 지금 A는 대칭 행렬이고 A를 고유값 분해했는데 고유값들이 전부 0보다 커나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고유값들을 루트를 씌워가지고 P 사이에 그 루트 씌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곱한 녀석을 지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가끔씩 하시거든요. X를 변환할 때 시그마 2분의 1승 특히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뭐 이런 Y 뭐 변환하실 때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R에서 제가 Y 벡터랑 시그마 매트릭스를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코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잠깐만. 이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잠깐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자 인버스도 정의하기 위해서 크면으로 정의해줘. 만약에 A가 시메트릭 그리고 다음에 아이겐 밸류스 올 파지티브면은 여러분 아이겐 밸류가 모두 파지티브인 대칭 행렬 뭐라고 부르죠? 자, 양정치 행렬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파지티브 데프리트 매트릭스는 원래 양정치 행렬은 대칭 행렬에 대해 정의가 되는데 그 대칭 A가 양정치 행렬이다의 필요 충분 조건이 A의 아이겐 밸류가 모두 0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자, 아무튼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만약에 A가 P 다이어고널 람다부터 람다 P 트랜스포즈 정의이 되면 여기가 고유값 보내면 즉 A의 고유값 분해가 여기 직교 행렬 P랑 그다음에 그 대각 행렬 람다부터 람다 P까지로 쓰이면 정의입니다. 정의. A의 알파승. 자, 알파는 실수. 어떻게 정의해요? P 다이어고널 쫙 P 트랜스포즈. 어떻게 정의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어요? 아이겐 밸류를 그냥 똑같이 알파승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는 제곱, 세제곱, 자연수 거듭제곱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대칭 행렬이 게다가 그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큰 대칭 행렬에 대해서는 A 알파승을 저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R에서 뭐 G라는 새로운 그 벡터를 코딩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내가 책에 수식을 보니까 어떤 행렬 뭐 B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 곱하기 Y로 정의가 돼 있어. 이 G가 P 바이 1이고 B가 P 바이 P고 Y가 P 바이 1이야. 그다음에 나는 지금 R 안에서 B랑 Y를 들고 있어. 자, 그러면은 B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랑 Y 곱하기 그냥 Y에 대해서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하셔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자, 아, 스퀘어루트 이거 그냥 R에서 B 마이너스 1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R 커맨드 상에서 B 승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R 상에서 지금 B를 다 벡터로 인식해가지고 벡터의 B의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 0.5승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이겐 B 하신 다음에 여기서 P랑 람다 꺼내셔가지고 그 P랑 자 람다에 대해서 R에서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만 저장돼 있죠? 그 녀석에 대해서 마이너스 0.5승 하신 다음에 정확히 얘기할게요. 다이어그 자 아이겐 B 밸류스 벡터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0.5승 하셔서 밖에서 이렇게 대각행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트랜스포즈 P 이런 식으로 하셔야겠죠? 자, 요 녀석이 이제 B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코딩하시는 방법입니다. 음, 넘어가도 되나요? 그다음에 자, 뭐 18쪽, 19쪽은 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대칭 행렬의 고유값 분해는
지금 거의 지난 시간부터 1시간, 지금 오늘 이번 1시간, 2시간 15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유값분해를 왜 쓴다고 했어요? 어디다 쓰려고? 활용. S의 고유값분해 써먹으려고. PCA 하려고 인데요. 고유값분해랑 아주 친근하고 고유값분해만큼 모든 자료 분석에서 거의 밥 먹듯이 쓰는 분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행렬 S가 어떻게 정의됐었죠? n분의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xi 빼기 x바 트랜스포즈였죠? xi는 다 p by 1 자료 각 i번째 레코드를 나타내는 변수 p개짜리 자료 벡터. 그다음에 x바는 각 자료 벡터에서 평균 벡터를 쫙 뺀 녀석들. 근데 그러니까, 얘를 뭐 전개를 해가지고 얘를 xi 트랜스포즈 평균 빼기 뭐 n-1분의 n x바 x바 트랜스포즈 이렇게 썼었는데 잠깐만 어떻게 얘기하는 게 편할까? 만약에 잠깐만 저기 저 괄호 저 분모에 n 쓴 거는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필요에 따라 n과 n 빼기 1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n 빼기 1 들어가도 다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n에는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뭐 보통 자료 행렬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각 자료 행렬에 대해서 평균을 일단 빼죠. 표본 평균을 0으로 보통 많이 맞추죠. 그래서 표본 평균,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표본 평균이 0이 되도록 만들면은 사실 표본 공분선 행렬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n분의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 행렬을 어떤 식으로 썼었어요? 자료 행렬을 이용해서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썼었죠? 단 x는 x1 트랜스포즈부터 xn 트랜스포즈 이렇게 각 n개의 레코드를 가로로 쫙쫙쫙 나열한 것. 그러니까 스토리로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나중에 표본 공분선 행렬을 고유값 분해를 많이 할 건데 그 표본 공분선 행렬이라는 녀석은 일단 자료를 표본 평균을 0으로 만들면은 자료 행렬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요 녀석의 고유값 분해를 지금 나중에 많이 갖고 놀 건데 자, 고유값 분해의 친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S의 고유값 분해의 친구라는 건 S의 고유값 분해 등장할 때 항상 밥 먹듯이 같이 등장하는 데가 그냥 자료 행렬 X의 특기값 분해입니다. 자, 이쯤에서 조금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포인트. 자, 고유값 분해는 우리는 일반적인 P by P, 그러니까 진짜 일반적인 고유값 분해는 P by P 대칭 행렬이 필요가 없는 정방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 분해가 정의가 됐었죠. 어쨌건 고유값 분해는 행개수 열개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특이값 분해는 심지어 행개수와 열개수가 같지 않을 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다음에 자, 내가 엑셀에서
내가 엑셀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저 자료 행렬 X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자료 행렬 X를 받자마자 다음 분사로 하기 전에 일단 특이값 분해부터 쫙 하고 보면은 뭐 어디서든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만 네,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특이값 분해는 고유값 분해와 마찬가지로 행렬을 대각하는 방법이다. 대각한다는 거는 주어진 행렬에다가 뭘 곱하면은 뭔가 대각 행렬이 뜨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값 분해가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반면 특이값 분해는 행 개수와 열 개수가 같지 않아도 무조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의 특이값 분해가 사용됩니다. 그냥 알고리즘 서술에서 자료 행렬 X의 특이값 분해를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썼던 것처럼 그냥 알고리즘 초장부터 자료 행렬 S의 고유값 분해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로 쓰자. 그리고 그 요소들을 알고리즘에 쏙쏙 써먹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자, 이제 좀 표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자, 고유값 분해, 특이값 분해. 자, 만약에 일단 가정. 자, 고유값 분해 물론은 P by P 정방 행렬에 대해서 언제나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P by P 대칭 A죠. 대칭 A. 물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AA 원소에 여러분들이 복소수는 넣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무조건 실수만 생각합니다. 원소로. 자, 가정 여기서는 임의의 M by N 행렬 A고요. 자, 그러면은 분해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고유값 분해는 A는 P 람다 P 트랜스포를 썼고 오늘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에 그만큼 자주 쓰시면서 익힐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람다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뭐로 이루어진 애들 고유값으로 람다 P, 그다음에 람다 그 고유값들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요. 그다음에 P란 행렬은 각 열 벡터들이 다 크기가 1이고 다 직교하는 애들. 임의의 n by n 행렬 A에 대한 특이값 분해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특이값 분해에서는 자, 영어로는 제가 습관적으로 영어를 쓸 거라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갑자기 특이점이 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극에 달하고 뭔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면 특이점이 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그 특이점이 보통 영어로는 singular point라고 해요. 그래서 특이값은 그 영어랑 똑같이 singular value입니다. 그래서 특이값 분해는 A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를 U 어디 보자. 여기는 시그마라고 썼네요. U 따라가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자, 그런데 A라는 녀석이 지금 M by N이니까 M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열의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다루는 특히 클래시컬하게 다루는 다별량 자료는 우리는 열의 개수보다 행의 개수가 많은 자료를 보통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m이 n보다 크다를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특이값분해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책에 나오는 여기 교재에 나오는 버전은 요 버전입니다. u가 m by n이고요. 미안, m by m. 얘가 지금 m by m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가 m by n, 여기가 m by n, 그다음에 v가 m by n이고요. 자, 뭔가 대충 그 고유값 분자랑 비슷하게 생겨 먹으려면은 왠지 이런 성질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U 트랜스포즈 U는 I, V 트랜스포즈 V는 I. 자, 그다음에 시그마는 자 위에 n by n 성분은 지금 다이어고널 좀 확대할게요. 다이어고널 뭐 어떤 수가 존재해가지고 시그마 1부터 다 시그마 s 이렇게 쫙 쓰이고요. 이게 m 싱글러 밸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n으로 쓰면 되는데 쏘리 시그마 n. 그다음에 나머지 자 n by n이고 m이 더 크니까 여기가 위가 길이가 n이면은 아래에 m 빼기 n 개의 행이 남아 있겠죠. 남아 있는 녀석에 대해서 위에 n by n 다이어고널 시그마 1부터 시그마 s 스칼라로 지금 뭔가 다 대각 행렬을 만들어 놓고 밑에는 다 0으로 채운 행렬입니다. 자, 그다음에 싱글러 디컴포지션의 성질. 기본적으로 여기도 싱글러 밸류들을 전부 다 편의상 내림차순으로 나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0보다 크거나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칭 행렬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지티브 데피니트일 때만 모두 그 파지티브 아이겐 밸류가 파지티브인데 특이값 분해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A는 특이값 분해는 A 엘리먼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던지 무조건 저 다이어고널 엘리먼트 안에 있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